자, 두산 NLBT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 7월 1일 수요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좀 주가 움직임이 선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SK하이닉스랑 삼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5%, 6% 정도 이 국민연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리밸런싱 그 물량 때문에 지금 물론 뭐 그전부터 외국인 쪽에서 던지고 있던 물량도 있었지만 결국에 거기에 좀 세게 엮여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내려간 건데, 다행히도 이 원전 쪽에 엮여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짧게 이런 양봉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움직임이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교수가 보고 있는 건 지난 영상에서 사실 이 11만원 근처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항 구간이 심하고 지난번에 여기를 쉽게 뚫어주지 못했던 구간이 존재했었고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간 구간이 존재했었다.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 매도고 결국엔 이 자리까지 8만원에서 9만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노려야 된다. 이 부분까지 영상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원전주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 8만원에서부터 9만원, 7만원 이 사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거치고 올라갈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보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체코 두커반이 관련된 신규 원전 본 계약에 대해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경제기사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와 그리고 이 주기기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접하게 됩니다. 근데 주기기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 역할을 하는 원자로, 그리고 뜨거운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이는 증기 발생기가 있고, 그리고 이 끓는 물에서 나오는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팽이처럼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터빈과 발전기, 이런 가장 핵심적이고 값비싼 기계 설비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게 주기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 원전 쪽에서 한수원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팀코리아가 체코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최종 결정까지 했었죠. 여기서 두산은 바로 이 발전소의 심장과 근육에 해당하는 핵심 기계들을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 발전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과 이익의 원천은 이 주기기 제조를 하는 기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체코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막대한 돈이 오가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안착해 있습니다. 우선 2025년 12월 16일 보셔야 되는데, 이 두산은요, 이 한수원과 체코 두커반이 신규 원전 사업 이 5호기, 6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5조 6천억 규모의 주기기 공급 본 계약을 체결까지 했었죠. 팀코리아는 체코 두커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최신 원전인 APR-1000을 2기를 짓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설비를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두산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 2월 16일에는 체코 프라 현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와 협력을 해서 3,200억 규모의 신규 원전 터빈, 그리고 터빈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추가로 맺어서 현지화 요건까지 완벽하게 충족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과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완료라는 이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15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과 산업이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요. 그 막대한 전기를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이것 중에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더 지어서 충당할 것인가를 법적으로 정해놓는 국가 최고 단위의 굉장히 높은 중요한 이 계획입니다. 과거에 특정 시기에는 이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방안이 완전히 배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랑 이 전기차 공장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기를 저렴하게 그리고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번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대형 원전과 최첨단 소형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2024년도부터 이 치열한 논의를 거쳤던 제11차 전기본이 올해 2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전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 1기를 새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8년 기준 35.2%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사실 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자, 도대체 어디에 지을 것인가? 가장 민감한 내용이 바로 이 부지 문제겠죠. 이게 해결이 되어야 진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7일 날 이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여기서 부지 적성성이나 환경성이나 그리고 건설 적합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이런 것들을 거쳐서 드디어 건설 부지를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두산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재료로 주목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바닥에서 매수해서 끌고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현재 주가 위치에서 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 정보방에서 두산에 대해서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미리 알려드려요. 지난번에 여기서 저항과 매수, 포지션을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체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저항 맞을 거고 반등이 나올 거다. 미리 체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무료 정보방에서 미리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두산에 대한 이 매수가 매도가 가격 정도는 무료니까 한번 체크해서 현재 구간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SMR 내용도 보셔야겠죠.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이 21세기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꼽히는 게 SMR입니다. 자,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수만 명의 인력이 바닷가 넓은 부지에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콘크리트를 붓고 용접도 하고 직접 짓는 이 맞춤형 거대 건축물이었어요. 자, 근데 이 SMR은 크기를 기존의 원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요. 그리고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이런 모든 핵심 부품을 하나의 튼튼한 금속통 안에 일체형으로 담아버린 형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건설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미리 완성품으로 찍어내어서 트럭이나 기차로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좋죠.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이 당연히 획기적으로 짧고요. 사고가 나도 외부의 전기나 물 없이 자연적으로 식어서 폭발하는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도심지나 산업단지 바로 옆에도 지을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취한 사업 모델이 매우 영리해요. 두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SMR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대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그리고 엑스에너지 같은 이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글로벌 설계 회사들의 도면을 받아서 그것을 특수 합금으로 깎고 조립을 해서 완벽한 실물 기계로 만들어주는 글로벌 위탁 생산 기지, 이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설계를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하고 이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생산을 대만의 TSMC가 독식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미국 AI 데이터 센터형 대형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릴레이 수주를 보셔야 돼요.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산을 원자력 기업으로만 알기 쉽지만 사실 이 회사는 천연가스, 이 LNG를 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가스터빈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가스터빈은 압축된 공기에 가스를 뿜고 불을 붙여서 폭발하는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뭘 만들죠? 전기를 만듭니다. 이 기술은 수천 도의 불꽃을 견뎌야 되고 초고속으로 회전해야 돼서 전투기에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최고난도의 기계공학 기술이 필요해서 전 세계에서 단 5개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터빈이 돌고 난 뒤에 배출구로 버려지는 이 600도가 넘는 뜨거운 폐열을 모아서 물을 끓이고 거기서 나온 증기로 또 다른 터빈을 한 번 더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고효율 발전 방식이 바로 복합 발전입니다. 이때 증기로 도는 기계를 스팀 터빈이라고 해요. 가스터빈과 스팀 터빈을 엮으면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아끼면서 발전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내 신한울 이 3호기 4호기 본격 착공도 보셔야겠죠. 여러분, 이 신한울의 3호기 4호기는 경상북도 이 울진군 북면 일대에 지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신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공정률 이 10% 상태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무려 6년 가까이 짓담한 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이 뼈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기조와 지금 현재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힘입어서 사업이 전면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두산은 이 현대건설이나 그리고 포스코 ENC와 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 거대한 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제작하고 그리고 시공까지 하는 주 설비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2025년에 이 3호기에 타설을 무사히 마쳤는데 그에 이어서 1년 만에 2026년 5월 27일에 마침내 이 신한울 4호기까지 최초 콘크리트 타설에 성공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기가 완공이 되면 서울시 전체가 1년 동안에 쓰는 전기의 40%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 차 교수는 논리적으로 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길게 보면 당연히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두산이 뭘 해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 교수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하실 분들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그런 분들 성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후석주를 알려드릴 건데 내가 지금 두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분들 이 후석주 무료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이랑 매수가랑 매도가인데 이게 뭐냐면 이 주식이 지금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인데 종목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주식인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고 매수가, 매도가 이 세 가지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거랑 이 두산에 대한 이 매수가랑 그리고 이 매도가 이것까지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후석주는 여러분들이 뭐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랑 매수가 매도가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이 종목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차 교수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